지금 G3 종목 회담에 대해서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저를 포함한 3명의 스타가 이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토겐스탁에서 이 진행 겸 주식 투자 가이드를 드리는데요. 이 해외 파생 전문이기 때문에 다른 두 분들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배워보는 입장에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G3 종목회담 운영 방식은 이 3명의 스타분들이 2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제외가 되고요. 이 총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되 단 3명의 모두 만장일치로 이 종목이 너무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종목이 넘더라도 편입이 된다는 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 또는 매도가를 지정하지 않는다 했었을 때는 평균가로 매수가 되고요. 지금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한 가격을 준수하여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수익률은 매회 공지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첫 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추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 스타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CG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이 사실상 요즘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노메트리와 더존 비전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적도마스타님께서는 클래시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프로피스타님은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 타이거 원유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오늘 먼저 지금 어떤 분이 추천 종목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적도마스타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단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조금 뭐 생소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종목 자체,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높아졌었던 부분들이 한 그 유튜버 방송에 이 클래시스 제품으로 시술 받은 게 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뭐 인지도가 조금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왓썸맨이라고 아마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즐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아실 텐데 200만 구독을 넘으면서 이제 뭐 그 예전에 G.O.D의 박준영 씨가 이제 한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진행을 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프리로 나온 장성규 아나운서랑 둘이 이제 뭐 PPL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외주 이러한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이 그 일반 그 피부과 쪽에 들어가서 이 슈링크라는 거를 시술을 받았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 달렸던 게 정말 뭐 실증적으로 거의 뭐 특별한 이제 뭐 CG나 이런 작업 없이 바로 그 이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구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좀 높아졌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단도 실질적으로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주가 차트를 보면은 올해 이제 그 연초 이후부터 그 방송이 사실 작년에 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단이 높아지고 이익단이 높아지면서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됐습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5월달 때 이제 뭐 한 8,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급등이 한번 나타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2,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신고가가 나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뭐 신고가 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루덤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해외 쪽에서 또 모멘텀이 이제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총단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오늘 장중에 거의 한 시가총액 1조 정도를 찍었다가 이제 뭐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PER이 한 63배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피부 미용, 뭐 메이톡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으면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갔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남성분들까지 포함해서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이 안티에이징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클래시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뭐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프팅 시술 쪽 이게 이제 카트리지 국내 이제 카트리지 소모품이어가지고 이걸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번 그 판매를 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술을 할 때마다 그쪽에다가 이제 카트리지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 사후 이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잉크젯 그 프린터를 기업이나 뭐 일반 뭐 회사에서 그 렌탈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는 이제 무료로 렌탈을 해주고 카트리지를 계속 공급해주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사업 구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고 뭐 근 2달간 횡보를 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신고가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소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 1분기 때 실적 나온 것처럼 한번 상승 이후에 사실 이때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종목이 왜 가나, 그러니까 클래시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슈링크로 이미 이제 좀 그 미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클래시스가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몰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주가가 갈 때도 도대체 이 주식이 뭔데 이렇게 가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궁금증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 터트리고 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나올 때의 움직임 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거의 한 40-50%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12,000원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40-50% 잡더라도 한 18,000원 정도 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이제 사실 슈팅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피킹을 했는데 오늘 좀 슈팅이 나와서 조금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000원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클래시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피부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시술을 받다 보니까 이 클래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 건마다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죠.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거래소 쪽 그 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한 종목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클래시스 코스닥 종목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코스피 시장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종목 아니면은 사실 2,000선을 진작에 하회를 하고도 남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 시총단을 합쳐놓은 게 25%가 이제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만 지금 버텨주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지금 뭐 깨져 있어도 그나마 뭐 시장이 2,000선을 하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쪽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 데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텍사스 인크루먼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쨌든 하반기 때는 지금보다는 좀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정말 큰 폭으로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빅사이클에서 2분기는 다운사이클에서 어쨌든 3분기, 4분기에서는 업사이클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뭐 국내 기관 투자들 단기 투자를 정말로 선호하고 펀드에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자금을 쏘고 뭐 회수하는 그러한 기관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맛을 좀 당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인텔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쪽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어쨌든 턴할 것이다라는 좋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가 D램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팡 자체도 하반기 때 긍정적으로 좀 나올 거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D램가 이러한 이슈들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8만 원대는 충분히 좀 넘겨주지 않을까. 올해도 이제 4만 원대에서 한 4월 달에 8만 원대에서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6만 원 부근까지 이제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충분히 좀 8만 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로는 사실 뭐 그랜드한 수익 뭐 20-30%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도체 종목을 한 종목 좀 담아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뭐 88,000원 정도, 여기서 한 10% 조금 넘는 목표 수익률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중 2위기도 한 SK하이닉스 지금 손절가 71,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8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감산으로 인한 좀 재고 정상화 그리고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프로피스타님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어떤 종목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나이스 정보통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을 했습니다. 2% 넘게요. 좀 아쉽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나이스 정보통신과 이 타이거 원유 선물 코드번호 130680입니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나이스 정보통신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나이스 정보통신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제가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종목 너무 좋은 종목이고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 나이스 정보통신처럼 쌍끌이 매집 종목 찾기가 힘듭니다. 이거 정말 제가 공개를 안 하려다가 오늘 특별히 첫 방송이니까 나이스 정보통신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카드 결제 중심의 오프라인 상가를 대표하는 피지사입니다. 피지사고요.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이제 사업 영위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삼성페이, LG페이 다 나이스 정보통신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재무 건전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 종목이. 예, 어떤 면이 좋냐? 부채가 뭐 적냐? 부채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부채가 없고요. 예, 현금 보유액만 95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네, PER 퍼가 10배 이하, PBR이 1배 이하 수준이고요. 온라인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종목 매출이 점점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가 그 후 이제 신용카드로 바뀌었죠. 결제 수단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다면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분이 몇 분 있나요? 몇 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온라인에서만 보통 다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나이스 정보통신은 앞으로 이 온라인 결제 업종에서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은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7,500원에서 그냥 철저하게 손절가는 지키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사실상 다각화된 통신 서비스로 인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이름과 같이 나이스하게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나이스 정보통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타이거 원유 선물에 한번 볼 텐데요. 요즘에 이 크루드 오일 자체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런 이 종목일까요? 그렇죠. 예. 타이거 원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뭐 ETF인데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 ETF
ETF를 왜 가지고 왔어? ETF를. 그죠? 예. 국내 증시, 국내 종목만 조금 추천해 주지. 우리 개별 종목만. 예? 웬 ETF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한 말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되죠? 지금 시장을 급락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다. 예.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들 희망이 없다, 좀 암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차트 보시면서 타이거 원유 선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은 일단 미국 S&P 크루드 오일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관리를 하고요. 90% 환해지. 예. 워낙 급등에서도 이 종목, 이 ETF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현재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예. 그리고 ETF의 또 장점 우리가 꼽자면은 달러와 강세에 대한 원화 약세에도 약간 해지가 되고요. 예. 달러 표시 자산인 오일에 대한 일부 크로스 해지가 또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 원화 약세와 오일 약세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지가 않는다는 점도 약간 우리가 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예. 지금 우리가 국제 원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원유 선물 매매로는 이 프로핏이 최고다라고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 원유 시장, 원유 선물에서는 이 프로핏이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겁니다. 예,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조금이라도 국제 이 지정학적 이슈, 뉴스를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군사적인 이슈가 지금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죠? 파병 문제. 예, 이 파병이다. 미국과 이란의 이 싸움에 우리나라의 청해부대를 파병하느냐 마느냐, 예,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정치적으로도 시장에 뜨거운 감자거든요. 예. 지금 일례로 미국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됐는데 드라이빙 시즌이 뭔데? 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 휴가철, 예, 휴가철이 바로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휴가철 다가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뭐 5천만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대륙이죠. 예.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미국 이 자체 내에서 원유 수요가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야. 그 이상으로 일단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이란이 어디에 있죠?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은 뭐죠? 오펙, 예? 주요 산유국들이 다 중동에 모여 있죠. 예. 이 미국과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크게 붙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 중동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의 이 수출 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연히 원유의 이 공급이 약간은 차질이 생기겠죠. 그죠? 예,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미국산 원유, 예, 그 다음에 브렌트유, 그 다음에 중동산 원유. 예, 이 셋 중에 한 군데라도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 유가는 약간은 우상향 혹시 아니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원유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타이거 원유 선물 ETF 종목도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내 너무 개별 종목에만 이렇게 편중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개별 종목이 안 좋을 때는 또 ETF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까지도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타이거 원유 선물 ETF는 꼭 주목해 주십시오. 네, 현재 지금 반드시 이번 시장에서 좀 다치지 않으려면 이제 파생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좀 주식을 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파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이제 좀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타이거 지금 원유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우상향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 종목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노메트리 그리고 더존 비지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노메트리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동사는 2차 전지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 장치를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배터리가 폭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노메트리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좀 이제 지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 화재 사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태로 인해서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은 좀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금 독보적인 존재인 만큼 7월부터 사실상 조금 더 이제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최근에 지수가 좀 급락했었어도 이 지지 라인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매수가는 현재 35,000원으로 잡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1,2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하단 쪽에 있는 이 지지라인 쪽으로 손절가 잡고요. 이 목표가 1차로는 이 최근에 지금 최고점에 있는 39,5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더존 비지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존 비지온은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기도 하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ERP 회계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이 사실상 한마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위하고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B2B 사업 부분에서 이 상당히 급격한 실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좀 지수 하락에도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독보적으로 많이 보였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와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조금 불구하고도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세에 대한 좀 의견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차트로도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관심 종목으로 더존 비주얼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이제 주요 이평선들이 꾸준하게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 분출이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다. 현재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딱 매수 맥점에 이제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차 상승 후에 이제 이 매집 구간을 이제 지나서 2차적으로 이제 시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조금 주목을 하셔라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손절가는 현재 57,500원을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최근에 있는 이 지지 라인에 57,500원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현재 최근에 고점에 있는 72,000원, 현재 지금 최고점에 있는 72,0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